자, 뉴스케라 2부 6회 백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됩니까? 일단 소개. 저 마음이 급합니다. 네, 알겠는데. 소개. 마음이 급합니다. 일단 출연진 소개는 하고 가야죠. 그래도 오신 분들 손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불필요.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저희가 급해졌지? 수다를 떨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계속 네, 이어가네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월요일 6회 백불에는 민주당에서는 성은진 네. 전재수 후보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 대변인인 서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이틀 남으니까 점점 얼굴이 피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많이 탔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맞아요. 서지현 탔어요. 대변인도 많이 탔고 저도 많이 탔어요. 서로 이제 네. 나가니까 아. 확실히. 네. 밖에도 전- 자주 나가시네요. 전 거의 안 나가는데 네. 어제 하루 나갔을 뿐인데 꽝 탔어요. 네. 어제 MB 일정 같이 하신 네, 거예요? 해운대 볕이 뜨겁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저는 오늘 유세차도 탑니다. 오. 예. 마이크 처음 잡으시는 거예요? 유세차 마이크? 유세차 마이크는 처음 잡아요. 유세꽃. 네. 이야. 오늘 저희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후보님이 지금 그 남아있는 체력을 그냥 쥐어 짜서 지금 네, 하고 있는 네. 상태라서 유세차에 함께 이렇게 동행하실 분이 조금 필요하세요. 이렇게 아. 진심을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목이 갔더만요, 전재수. 네네네 맞아요. 어. 네. 그래도 신기한 게 저녁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침에 다시 또 나오시면 또 어느 정도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다 맞다. 알겠습니다. 이대진 네. 기자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하고 이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민망하네요. 이제 하십시오. 이제 판 아니 깔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출연료를 못 드리잖아요. 예. 이제 소정에 제가 제가 책이 나와가지고 제목을 우물박 얘기하면은- 미주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선거법 괜찮아요? 돈 주고 받는 거 없는 네, 걸로. 네. 네. 어머 감사합니다. 이게 책이라는 게 집에 최고의 인테리어 제품이에요. 그렇죠. 야, 네. 너무 멋있다. 굳이 이거 안 펼치시고 그냥 또 책장에 딱 꽂아 사진도 놓으시면 표지도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받고 냄비 받침으로 쓰려고 했는데 앞에 애들 사진이 있어가지고 오, 냄비 받침을 뒤쪽으로 뒤집어 가시는 야, 걸로. 네. 애들 야 뜨거울 수 사진도 있으니까. 있고. 야. 넘어가시죠. 네. 너무 야, 재밌겠다. 우물박 잘 봤습니다. 미주리, 이대진 오한율 지음. 딱. 네. 자, 내일 제가 선거 마무리 잘하고 첫 책으로 이거 이렇게. 읽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정도 책은. 아니, 읽다가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봐주세요. 오, 역시. 저 봐주세요. 오. 역시 야. 진짜 두께가 있으니까 딱 세워지네요. 확실히 그러네. 대변인님들이 다르시긴 다르시죠. 달라요. 이게 메시지나 이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 부서에도 예쁘잖아요. 대변인 이렇게 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 맞아. 좋은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네. 앞으로 이렇게 하셔요. 자, 자, 다시 일 얘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특집 책 소개 방송 잠깐 적으시고 네. 그만. 네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뭐 사전 투표를 앞두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전 투표 중에도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네. 민주당에선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이 논란이 왜 뜨거운지 사실 예, 음. 의미표를 드리고 싶고 사전 투표 우리 기자님은 안 하셨고 본 네. 투표 하신다고 하셨고 사전 투표. 전 했습니다. 그렇죠. 그 투표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혹시나 도장을 찍었는데 네. 약하게 찍힐까봐 이렇게 뭐 힘을 준다거나 음. 그리고 혹시 접었을 때 이게 번져서 안 될까봐 후후 불어본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공개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라는 고의적인 지지가 있을 경우, 그 목적이 있을 경우일 때만 그런데 네.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음. 그 투표 도장을 찍었는데 반만 찍혔으니까 소중한 내 이 한 표가 혹시나 무효표가 되지 않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 현장에 있는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를 한 거고 확인을 한 건데 그 정도의 그 단순한 사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고 사실 누구라도 투표소에서 이런 뭐 긴장감, 의문 살짝 긴장되는 있을 수 있죠, 있죠. 사실 일반 시민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미 뭐 고의성이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걸 가지고 너무 또 뜨겁게 뭐 관건 선거다,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건 또 부산 시민들도 좀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 그래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서지현 의원이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한 사례가 누구라도 있었나요? 처음이죠. 없죠.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이 지금- 가장 또 자연스럽고 또 국민과 또 쉽게 또 소통하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이시죠. 법 준수 의식에 대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시잖아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세요. 이게 예. 법 준수 의식이 어떤지가 명확하게 보여졌던 장면이 뭐냐면 심지어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중간에 컷이 되거나 좀 끊겼었어요.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이렇게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사전 투표장에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나와서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확인을 요구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일반 시민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의문이 있으셨으면 살짝 커튼을 열고 저기요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표를 이렇게 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표를 들고 있으면서 선관위 직원분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난 상관없으니까 아.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상관없다라고 말을 했네요. 내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게 투표 어떤 결과가 의미겠어요? 공개되지 않았다는 보여주면 의미겠죠. 안 된다라는 말에 바로 이어서 나왔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니까 괜찮다라는 건지 음. 뭐 법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법 위에 서 있는 왕이다. 뭐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린다. 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잖아요. 공소 취소. 공소 취소라는 부분 그리고 검찰을 없앤 부분. 아,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굉장히 고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보기에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게 해프닝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국가의 변수를 만들어서도 국민 간의 변수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자리인 건데 네.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분께서 너무나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관건 선거가 아니다. 뭐 혹은 이 부분은 내가 누굴 찍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적용받고 있는 그 무효표에 대해서도 그냥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아쉬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위축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계속 펼쳐놓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언론사마저도 그 부분은 되게 위험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촬영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근데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저는 네.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그래도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구조를 이제 법은 내가 인식하는 선에서만 이렇게 경계가 된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권력은 이미 시민의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구나. 투표할 때 절실하고 긴장을 하는구나. 저는 이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일반 유권자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고 그런 시민들을 알려주는 차원이 유권자들에게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본인 잣대를 좀 들이댔었을 필요는 있다. 모범이 돼야죠. 그래서 또 지금 SNS에 어떤 챌린지 도는 줄 아세요? 6월 3일 본투표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무효표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라고 지금 막 그런 챌린지들이 막 나와요. 괜찮으세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투표를 한 기표지가 만약에 살짝이라도 보였다. 이러면 정말 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지는. 네네. 결론은 안 보였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저 한 끗 차이 아니었냐? 저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아슬아슬했죠 네네. 사실. 그러니까 뭐 성은진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사실 뭐 일반 유권자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고 궁금하고 그렇죠. 또 긴장하고 할 수 있었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거일 수도 있고 서지현 대변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조금 더 조심을 했었어야 된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일부러 하신 거다.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 준수 의식은 보일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서지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같이 동행을 했고 해운대.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은 동행을 안 하셨죠. 네, 그때는 너무 어제 해운대에서 돼지국밥 드셨어요? 섞어 드셨어요? 저는 섞어 먹었어요. 진짜 부산 사람이네요. 진짜 부산 사람이다. 혹시 나쁜 사람 그거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전 그 자리에 아, 없었어요. 그랬었고. 저는 군함로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그날 기장시장은 저희 이제 김영철 대변인께서 가셨었고 네. 양복이 찢어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네. 그 정도여서 저는 그때는 현장에서 이제 네. 계속 했는데 부산일보가 그때 라이브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드셨겠더라고요. 그 라이브 영상을 저희가 다 보면서 선대위가 그 영상 보면서 네. 쓰고 있었거든요. 그 담당했던 취재 기자가 네. 몸살이 나서 오늘 휴가를 진짜 시장에 치여서 휩쓸려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네. 너무 위험할 정도로 너무 음, 걱정이 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끝까지 정말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워딩이랑 다 잘 땄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네. 그러면 두 분의 보수 전직 대통령들의 부산 방문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네. 들어볼까요?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음. 이게 오셨을 때 그 현장 분위기랄까, 이제 그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가지고 계셨던 갈증이 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오시는 이유가 이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 지방의 권력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이제 부산에서 더 확고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동일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박형준 후보가 있었고, 박형준 후보의 그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온 성과도 이제 함께 인정을 하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응원과 지지 메시지가 함께 나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더 갈등에 대한 거든 감정의 고리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칠 때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호응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면서 네. 이제 그동안은 조금 소극적으로 계시던 분들마저도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현장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보수 한 분이 이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 한 분도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평가절하 좋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방선거라 하면, 특히 부산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라 하면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1일 부산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산 시민에게 어떤 사람일까 짚어드리자면, 우선 해수부를 해체한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팩트죠. 이 부산이 동남아 물류 중심의 도시로,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우뚝 서려고 하는 부산의 날개를 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그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이 부산 시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한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다. 부산 시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그 전재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 선거대책위원회 규탄 그 기자회견을 바로 또 가졌었죠. 기자회견 그렇죠, 하셨죠. 보셨죠. 네. 이 변성환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재호 총괄선대본부장 외에, 그리고 항운노조, 그리고 부경대 해양대 교수님들, 그리고 해운업 종사자, 수상경영인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해양 분야 쪽으로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장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리고 1번이냐 2번이냐를 떠나서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미래를 누가 잘 이끌어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보가 누구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념 정치를 하겠다, 나누겠다, 진보다 보수는 나누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부산 시민, 우리 부산 가족,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부산에서 잘 살 거냐, 그러면 어떤 부산시장이 돼야 되냐, 그런 생각이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이전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MB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양을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북한 재개발을 들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는 그 당시에 북한 재개발의 방향을 두바이로 보고 있었고, 진보 진영 민주당의 경우에서는 시드니 형태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친수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지를 시민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주장이었고, 예. 이명박 정부는 이 부분을 두바이로 해서 물류 산업 공간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방향이었어요. 지금 어때요? 전재수 후보님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북한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상업적인 가치와 그 방향에 대한 게 지금
그 상황이 정확한 것인데 그때부터 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백지화가 결정이 됐던 부분은 김해신공항 추진이 가장 위협적이었고 그거보다 더 먼저 되는 건 현재 전재수 후보 선대위의 선대위원장하고 계신 노기태 전 청장님께서는 가장 가덕신공항을 앞서서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선대위에 계세요. 그 당시에 강서구청장이었나요? 강서구청장이셨죠.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덕신공항을 크게 반대하셨던 분께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논리로 지금 MB한테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봐요. 내로남불이라고 전 보고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고 하셨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부산에서의 성과를 그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해양대를 당시에 국무회의를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해양 플랜트 조선 수주 그때 그 부분을 엄청 강조를 해서 분명히 산업이 튀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더해서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강서구의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씨앗을 뿌린 부분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친수공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4대강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평가돼야 될 부분은 재평가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좀 적용을 해서 더 큰 부산의 발전과 완성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보태자면 우선 그 MB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해수부 해체를 하셨고 다시 또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살릴 걸 다 왜 없앴는지 그거는 명백한 팩트고요. 그 당시의 그리고 그 판단이죠. 통합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번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성대모사를 좀 할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설렌다. 해본 적은 없는데 처음입니다. 해보시죠.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네. 관련해서 두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게 맞는 도리인데 지금 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주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시 요청한 내가 머쓱해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 통합에 물꼬를 터자고 요청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라고 짤막한 글을 남기셨어요. 성대모사는 좀 더 연습. 예. 나름 비슷했어요. 너무 급하게 들어왔네. 예. 근데 그런 여성이 남성 성대모사한 거 치고 나빼드. 비슷했어요. 아니 메시지에 집중해야 나빼드. 되는데 지금 성대모사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이거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 빼드라 그래서 올려놓겠습니다. 유지하는 걸로. 네네. 자 어찌됐든 뭐 각 진영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유권자들의 생각, 유권자들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전투표 금토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부산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자, 각 캠프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지난번 서지현 대표님이랑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 투표율을 무려 55%를 예상을 했었어요. 예. 다들 네. 헉 하시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율을요? 예, 아니, 전체. 아니, 전체 투표율을. 전체. 왜 이러시지?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전체 투표율을 55%를 네네네. 지방선거치고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저희 바람도 조금 담겨 있었고, 근데 실제로 사전 투표율을 실시간 확인을 하는데, 야 이거 본 투표까지 55% 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21.29% 그리고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 더 높았어요. 25.6%. 네. 물론 뭐 그동안의 지선과 뭐 총선 이 그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리고 부산 그 시민들의 뜨거운 또 민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이제 바꿔야 되고 이전에는 뭐 내가 뭐 투표해서 뭐가 바뀌겠어 하시는 또 중도층 또 부산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내 한 표를 조금 행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오신 것도 같고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이거 편한데? 그렇죠. 라는 분들도 확실히 많아지신 것 네네. 같아요. 저도 사전 투표 첫째 날에 갔더니 실제로 관내 관외해서 이렇게 나뉘죠. 두 줄이 있잖아요. 관내보다 관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에 가신 네, 거죠. 네. 그렇죠. 뭐 점심을 드시고 조금 일찍 이동하신 음.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사전 투표가 이전에 비해서 본 투표 못지않게 이거 편한데 그렇죠. 해서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섞여서 이제 좀 부산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한 표가 부산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산 시민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네. 이 기세가 본 투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55% 생각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기를 한번 할까요?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조장하지 마요. 그러니까. 뭘 걸어야 되잖아요. 내게 할 거면. 그러니까요. 두 분이 이제 공인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기록이 다 남아요. 실제로 내가 투표를 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 직장인 두 분이 일찍 또 점심을 드시고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계셨나 봐요. 네. 한 분이 아이고 우리 밥도 일찍 먹었는데 나 사전 투표하러 갈란다 이러니까 또 다른 분이 사전 투표를 어째 지금 하노?라고 하시더라고 의외로. 아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든 가도 된다라는 대화를 두 분이 하시면서 네네. 두 분이 손잡고 가실 것처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편하다 생각하셔서 사전 투표도 많이 하신 것 그럼요.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김해공항에 있는 사전 투표소가 없잖아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 계획을 조금 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면 미리 이렇게 하시는 젊은층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한 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제 지인들이랑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유독 20대, 10대 남성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어요. 뭐 저희 시간대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이제 또 캠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최근에 이 벌어진 이 일련의 사안들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왕은 없다라는 그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상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스타벅스 이슈였잖아요. 이게 젊은 층으로 하여금은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건 이게 사과를 해도 국민 안에서 이게 적을 만드는 그런 부분, 즉 통합보다 좀 불안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과 국민 간의 갈등을 좀 먹고 자라는 느낌의 그런 권력 체제에 대한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후보님께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의 결과들을 그동안 봤을 때 추이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 견제론이었어요. 정부 견제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지지층에 대한 투표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갈등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형태를 좀 지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더 올라왔다. 특히나 이번에 뭐 스타벅스를 마시면 공격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낙인 찍기에 대한 부분과 빨간색 옷만 입고 SNS를 올리는 연예인들이 있으면 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반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정말 의도 없이 자기는 정말 옷을 입고 찍었을 뿐인데 그 부분을 이념화시키고 정쟁화시키고 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한 염증이 좀 느껴진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30일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페이스북에 플라톤의 그 문구를 인용을 하면서 공감하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공감은 해요. 다만 몽테스키에도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것을 남용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를 막으려면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지금은 권력 견제가 필요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인 국회를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 지금 그리고 검찰까지 없애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상권분립 자체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몽테스키에가 상권분립을 주창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자고 하면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 지금 이번 지방 권력이 유일하게 지금 현 정부를 총선 전까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쪽 바퀴로만 달려가는 자동차를 중앙으로 좀 몰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이제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으실까. 그게 이번 사전투표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저희도 보도자료를 냈었지만 우리 부산일보에서도 기사를 썼던 거를 보면
인구 비례가 동등하게 들어가는 이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를 하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연령별, 세대별 투표율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달랐다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안에서 내부 분석을 했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의 인구가 38%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대와 70세 이상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좀 본다면 이들의 투표율이 거의 크게 육박을 해요.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76.6%, 20대 같은 경우는 48.6%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 격차가 28%이기는 하지만 일단 압도적으로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신다라는 지점에서 보면 그게 사전 투표도 최근엔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높았다고 보니까 또 앞서서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원도 부분들이 심지어이 높았어요. 네. 저희는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나, 그게 사전 투표에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 얼마 예상을 하시죠? 저는 계속 숫자를 묻고 싶네. 불러주세요. 53% 아, 하겠습니다. 53도 높아요, 그렇죠? 52, 3%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 기자님들도 들어오나요? 네. 그러면은 시원하게 저는 한 60% 찍을게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제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죠. 지방선거에 그쵸, 대한 맞아요. 관심이. 예. 그럼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우리는 재미로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 내기로 진작에 하기로 받아들였어요. 주세요. 진작에 지금 내기로 지금 접근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과거 네, 과거 투표율. 지금 부산 투표율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부산, 그렇죠. 부산, 부산. 부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국 전체 투표율이 4년 전에는 50.9였네요. 맞아요. 예. 되게 낮았구나. 그렇죠. 지방선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낮아요, 사실 낮아. 근데 또 그 5년 4년 전이구나. 그 4년 전 2018년도에는 60.2. 그렇죠. 네. 좀 빨리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아직 얘기 아, 안 저 얘기해야 하셨어요. 됩니까? 네. 저는 뭐 한 그냥 우린 동일체니까 아. 60으로 가야죠. 아니 나 57. 높다, 높아. 53, 55, 57, 60. 60. 네. 저희가 보시죠. 이두 분을 한번 내기에 져가지고 모시기 위해서 다 계산된 셈법인데 이게. 이미 거의 좋습니다. 졌다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높은 사전 투표율 각 캠프에서는 조금 각 캠프에 유리하다고 그렇죠.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전 투표로 한 후보도 있고 사전 투표를 안 한 후보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전 투표를 한 후보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하정우 후보랑 동반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왜 일일지 알 것 같은데 왜라고 여쭤볼게요. 왜 같이 했을까요? 그렇죠. 음. 보통 이제 왜라고 말하기 전에 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두 후보가 협치를 해서 네네. 부산 시민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상징적 의미를 또 함께 두 분이 북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을 했죠. 이에 대해서 또 그 상대 후보죠, 우리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혼자 못하냐라는 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타깝네. 한동훈 후보가 쓰신 단어니까 네네네. 조금은 짜치는 질문에 우리 하정우 후보는 아주 여유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협치를 해서 부산을 멋지게 우리가 두 사람이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포부가 담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네네. 그러면 후보님도 뭐 손잡고 같이 하실 분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유로운 답변으로 함께했죠. 바로 그 의도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고 이 부산의 삶, 청년 그리고 부산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6월 3일 투표날. 네. 그 하정우 후보는 북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죠. 전재수 후보도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고 하면 부산 지역의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집권 여당의 그 하정우 후보와 같은 일꾼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밝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두 사람이 함께 또 사전 투표를 한 거겠죠. 네. 네네. 근데 이거 질문이 좀 없는 내용인데 그냥 네. 성은진 대변인이 보기에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쓰고 있는 전재수 마케팅 네. 좀 상당히 전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투적이 좀 됐죠. 그렇죠. 최근에. 전재수를 앞세우는 전략을 진짜 완전 거의 몰빵하고 있는데 몰빵까지는 그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향이 다르고 정치적인 조금 뭐 표현 도구 다르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두 사람이 지역을 사랑하고 내 고향을 사랑하고 내 고향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조금 선거 전략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네.
하정우 후보가 어찌됐든 정치 신인 초보기 때문에 네네. 부정할 수 없는 잔실수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잔실수 또 나옵니까 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게 네네. 아니라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은 전재수 후보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파트너로 이제 러닝메이트로 가는 후보인데 이런 잔실수들이 반복되는 게 조금 같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땠나요? 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재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부산을 위한 정책, 부산을 대한 미래에 집중을 하지 그런 잔실수로 인해서 상대의 공격 크게 연연하지 않는 기조세요. 그렇죠. 예. 북구 삶과 북구 발전에는 크게 상관없는 네네. 것들이니까. 요건 100%저 개인적으로 100%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 원재료가 좋다. 음. 어떤 한 예를 든다면 원재료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뭐 기업가로서 청와대에 또 있다가 부산 북구의 정치인이 된다. 하지만 이게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야 될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또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정우 후보 측에도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전재수 후보도 하정우라는 집권 여당 18명의 국회의원 중 집권 여당의 부산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능한 하정우라는 원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안 한 국힘 네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왜 본투표를 선택을 하셨답니까? 저희는 일단은 현재 지금 저희가 걸어서 민심 속으로라는 컨셉으로 지금 도보 유세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일정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들을 소화하시기 위해 시민분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먼저였고 뭐 본투표를 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투표를 독려는 하시되 이제 시민분들하고 만나는 일정을 먼저 잡힌 일정들을 소화하시느라 이제 그랬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하정우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같이 동반 사전 투표한 부분은 부부 투표를 못해서 아닐까요? 부부 투표를 못한다. 왜 못해요? 사모님 두 분 다 서울이 주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직접 이렇게 배우자분을 이렇게 찝으실 수가 없죠. 투표를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전재수 후보께서 처음부터 하정우 후보를 이제 영입을 하는 그 과정부터가 뭐였냐면 일관된 전략으로 전 보이는데 현 정부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의 그 부산 시장으로서의 역량, 현 정부에게 할 말은 해가면서 우리 부산 시민의 이익을 완벽하게 챙기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 현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전략을 처음부터 계속 펼쳐 오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하정우 수석 당시 수석이었으니까 그 상징성을 그대로 전 이어갔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정우 수석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재수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마케팅,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후보에 대한 마케팅을 연달아서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캥거루족이나 파파보이나 뭐 약간 이런 느낌들도 좀 있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의 역량보다 이제 어떠한 다른 상징적인 이미지를 계속 묻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이 사전 투표를 같이 하는 부분은 뭐 저는 본질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지지자분들에게 결국은 또 현 정부 여당을 앞세운다라는 그 이미지가 더 강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사실상 현재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한 번은 더 중도층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부 동반 투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형준 후보님 본 투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부부 동반 투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그렇죠. 부부 관내. 동반 근데 아무 이렇게 데서나 할수 하시면 있는데. 관내 봉투는 네. 관내 아, 봉투 티가 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하면은 그 티가 안 나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사전 투표를 다르더라고요. 하시면 네네. 그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투표지는 서울 분들이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죠. 사실 나에게 한 표를 나를 위한 하여튼 투표가 두 되는 사람이 힘을 모아서 네. 밝은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사전 투표 저 혼자 가서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안 갔습니다. 짧게 제가 하나 짚자면 네네. 그 전재수 후보랑 하정우 후보가 같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네네. 그게 관내 투표여가지고 봉투. 봉투 넣는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주소지 이전을 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돌긴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덕천 이동주민센터잖아. 그러니까 그쵸. 하정 후보는 만덕이 만덕이 사니까. 그러니까 관외 투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네. 아, 저도 바로 우리 사는 동 얘기할 뻔했는데 네네네. 바로 옆에 갔는데 저도 관외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처음 알았어. 맞아. 내가 저는 동네 무슨- 얘기할게요. 대연 3동. 대연 근데 이제 3동이 대연 3동하고 대연 1동만 관 내고 음. 나머지 온 분들은 관 그거 내고 되게 적히더라고요. 다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네네, 계신데 네네. 근데 그거 혼난 거예요, 방금. 아니 이제 댓글을 잘 보는데 네. 댓글 그 저기 아무튼 그 봉투 이렇게 나오니까 네. 주소 지정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내가 아닌 걸로. 하정 후보를 도와주는 것쯤 제대로 아닙니다. 짚어주셔서 정확한 팩트를 전해주신 거잖아요. 아무튼 사모님들이 왜 안 나오셨는지 명확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서지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그러니까 내일 자정까지는 시민들과 만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거라지만 조금 삐딱하게 본다고 한다면은 약간 또 이제 부정 선거론자들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한 것도 아니냐라는 그동안은 말도 계속 나오는데. 사전 투표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계속 하셨었고 그냥 후보님께서 진짜 이게 시정을 5년을 하시다 보니까 시장으로서의 이미지와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너무 충실하시다 보니 그동안 시민분들하고의 소통이나 그렇죠. 그 밀착 행보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요 며칠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계속 그렇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시민분들하고 소통하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침 6시 반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환경 그 공무관들 만나시고 하시는 일정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는 선거운동 시작도 10년 버스 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진정성과 진심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후보님도 스스로도 재밌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에너지를 얻다 네네. 보니까 네. 더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후보 다 체력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사전에 진짜 대단한 방송 것 직전에 같아요. 맞아요. 괜찮으세요?라고 여쭤보니까 네. 저희 두 사람이 지친 거지. 후보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전재수 후보님도. 정말 네. 후보님들은 정말 자신의 선거를 뛰는 분들의 그 네네.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대단하세요. 그 아드레날린이 진짜 맞아요. 네, 극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실까. 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항상 선거를 치를 때 선거 투표 그 운동 그 시간까지 네. 내 몸에 남아 있는 에너지를 다 방전한다라는 맞아. 계획을 세우고 달리셨고 지금 맞아요. 현재는 내 몸의 에너지가 1%, 2% 정도 남은 상태다. 이틀 남았으니까. 지혜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쥐어짤 왜냐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전하고 싶어도 그럼요. 전할 수 없고. 근데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네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짜 쥐어짜서 밤 12시까지 딱 하시면 끝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완전 소진이 돼야 되는데 당선되신 분은 또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일정 일정을 또 하시잖아요. 취해서 노는 거죠. 네. 그럼요. 그게 참 저는 그 대단해 에너지는 보이더라고요. 다시 금방 충분히 맞아요. 될 거라고 그거는 이제 보입니다. 당선되면 당선만 되면 뭐 바로 그럼요. 네. 풀충 금방 되죠. 급속 충전됩니다. 떨어지신 분이 이제 이거 나가보셨어요? 급선충전 되신다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니 보면은 선거 끝나고 그럴 이제 것 두 분도 같아요. 곧 지역구 선거를 치르게 되겠지만은 보면은 자기 선거 치르잖아요. 한 끝나자마자 일주일 앓습니다. 정치부 기자들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같이 다니면서 막 진짜. 플레이어처럼 같이 뛸 때는 네.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다들 한 일주일씩 맞아.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연차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선거 이후에 저희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할 말 많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출연해 주시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6회 백불에서는 두 분 출연이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네네. 지난주에 출연한 두 분 반선호 김창석 의원도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소회를 밝히라고 했더니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대변인들의 뭐 소회를 밝힐지 우리 후보를 자랑할지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민주당 성진 대변인부터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저는 4월 초까지 일반 부산 시민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방송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정치는 관심은 있었으나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님과 함께한 지가 딱 2달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했고요. H&M 같은 대한민국 1위, 세계 8위의 해운 대기업이 부산 이전을 했습니다. 부산 기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중앙정부와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힘 맞춰서 부산이 그 에너지와 재정과 그리고
공약을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 있는 부산 시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시장이 누구인지는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현명한 생각으로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전재수 후보 부산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네. 네. 한 50초 정도 하셨습니다. 50초 정도 네, 했어요? 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네. 서지현 대변인도 5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역의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셔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법치도, 민주도, 그리고 우리 시민도 잊은 듯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숫자로만 보여주면서 결국은 물가나 환율이나 우리 부채에 대한 현실은 가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도 갈등이 남는 국가로 갈 것이냐. 중앙을 명확하게 견제를 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부에도 최대한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후보와 함께 가는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 당당히 맞서 쟁취하겠습니다. 10년간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구포 게시장이라고 대답을 하는 후보와 5년간 했었던 일을 모두 나열을 하고 더 해야 될 비전이 분명한 후보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산을 세계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통하는 법치국가로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초였습니까? 1분 정도 하십니다. 10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6.3 지방선거 앞두고 숨가쁘게 달리고 계신 두 분이 또 우리 뉴스케라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두 분 다 크게 바쁘실 일 없으실 거니까 네네. 일단 최소 한 번은 모시는 걸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왜냐면 우리가 내기를 했으니까. 아 내기- 그렇죠. 끝나고 내기- 모이긴 모여야죠. 네. 내기 정산도 해야 되고. 네네. 내부 정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뭐 오늘 내일까지 치면은 사실 48시간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부산 시민,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정치를 하시겠죠, 두 분 다. 성은진, 서지연,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치가 아니더라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 6회 백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 네.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투표하세요. 투표합시다.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